안녕하십니까. 네, 따뜻한 성장의 초석, 인권 경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될 김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저번에 윤리경영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해야지 이제는 된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거 우리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평가 지표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얘기한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운영하면서 나오는 법이나 규칙 위반에 대한 거였고, 인권경영은 법이나 규칙 위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 대한 대우, 이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평가의 지표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두 개로 쪼개줘서 조금 섬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그렇고 아마 내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권 경영에서 말하는 인권의 70에서 거의 80%가 우리 내부의 직원들 또 협력사와의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세 가지를 꼽자면은 제가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 다음에 안전보건, 세 가지거든요. 나머지는 솔직히 문제가 돼도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고, 일을 하면은 근무 시간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아닌 이상 왜 근무 시간을 정해놨겠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일을 하고 얼마 정도 쉬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일하다 다치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또는 죽으면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세상이 냉정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된다? 이러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 분야에선 일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게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쉬게 해주고 안전하게 일해주는 거, 이 세 가지 분야는 제가 그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세 가지 분야와 관련된 서류, 정말 시스템을 우리 기업 내에서 도입을 하시라,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권경영 필요성, 제가 ESG 강의하면서 그 S 분야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인권경영의 필요성에서 되게 많이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심화반, 어떻게 보면은 ESG 경영 S 관련된 심화반이면 지표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심화 과정으로 세부 인권 지표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인권경영의 필요성입니다. 인권경영의 의무에 보면은 이게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있으면은 우리 기업이 주변에 이제 내 외부에 어떤 관계, 법적인 주체들이 있을까 하면, 위에는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죠. 그래서 뭐 각종 규제를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데, 자, 국가 규제는 지킨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뭐 사람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우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가면은, 일단 밑으로 보면은 안쪽에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으면은 근로자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누구냐? 협력사들이 또 있거든요. 협력사들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인데 협력사들 중에서 커피 생산 농가가 없으면은 스타벅스가 있습니까? 안 돼요. 없으니까 그 협력사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뭐 환경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지역사회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되죠. 그래서 환경오염도 안 시켜야 되고, 지역사회가 너무 낙후되면 범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투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 지역사회가 안정화되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기업이 편안하게 좋은 치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점으로 보셔야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고객님들도 계시잖아요. 고객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괜히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객한테 갑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갑질인데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처음 이제 고객한테 CS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좋은 품질도 만들어야 되지만 CS, 뭐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라고 하는데 CS가 정말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게 끝까지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했다,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기업이 돈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사람답게 제가 인본주의를 이런 데 이제 쓸 줄은 몰랐는데 인본주의, 뭐 홍익 인간, 인간을 논리 이렇게 하다 두 가지로 진짜 압축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정말 우리 경영에 이제 진짜 인권 경영을 한다면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적 인권 경영지가 도래했어요. 2030년에 상장사는 ESG 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S 분야의 지표가 인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2023년도에 권고를 했어요. ESG 공지 기준에 인권 경영 보고 지침을 포함하라고 권고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상장사가 아니라도 정부, 공공기관, 상장사 및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이에 대한 협력사들은 반드시 인권지표 충족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가 뭐 크게 풀로 보고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고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된다. 즉 ESG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요구가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금 및 투자 등에서 기업의 인권 지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근로계약서 내서 법에 위반되는 거 없고 근태 기록부도 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한 이 자료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SG 투자 내재화가 뭐 추세가 아니라 100% 이제 ESG 투자예요. 재무제표 안 됩니다.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윤리 경영에 있어서 내가 이 돈을 떼어먹지 않았다라는 증빙 자료가 되지 이제 재무제표로 우리 기업을 평가받는 시기에는 지났어요. 그랬고 이제 인권 분야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하면은 뭐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이런 데서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권 분야 특수성 보면은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나의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나의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만족도나 외부에서 얼마나 평화로운지 행복한지에 대해서 점수를 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100점이야, 70점이야, 65점이야, 80점이야 이러는데 내 스스로가 되게 우리 가족관계에 만족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 가족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가족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볼 때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막 때려요. 막 때리면 애가 다시 이렇게 똑바로 앉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가축에 대한 거잖아요. 꽃도 때리지 말라는데 그렇게 보면은 나는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폭력 한번 휘두르면은 우리 집 아내가 이렇게 되고 회사도 이렇게 되면은 나는 되게 만족하고 애들 말 잘 들어 괜찮은데 이건 공포 정치예요. 그죠? 이런 데는 나 스스로는 뭐 주관적인 만족감은 높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인권이 침해된 그 가족관계고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만족도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지표가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ISO라는 건 무슨 객관적인 이렇게 지표가 좀 나오면은 도입할 수 있는 인증제도인데 ISO 등의 인증제도가 ISO 4500이 우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이외에는 조금 들어오기 어렵다. 그리고 인권은 침해되면은 즉시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바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폭력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다 같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와 이게 문제가 된다 뭐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외부에서 문제가 돼야고 아 진짜 문제가 되냐 인지를 하고 이게 자성의 노력이 있어요. 한 3년 5년 이 정도는 가야지 이게 문화가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즉시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뭐 상처 났다고 마데카솔을 바르고 상처 회복됐다고 아 회복이야 아니잖아요. 상처는 계속 다시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국가별로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지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일률적으로 적용의 한계가 있고요. 기준이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막 들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랍에 가면은요. 아랍이나 그런 데 가면은 중동 쪽에 가면은 남자가 자기네 집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거의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물 내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아버지나 아니면은 남편 또는 아들이 그 집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처벌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가 뭐 어디 남자하고 도망을 갔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사랑이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걸렸어. 그러면은
그 남자하고 딸을 두드려 팬다든지 아니면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여성이 코를 잘라버리는데 그게 전통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용인데요. 물론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들어와서 이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데 용인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이 인권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ESG 경영을 왜 해요? 사람이 생존하고 끝까지 잘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게 인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진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 강화되고 혜택도 바로바로 배제가 되거든요. 근데 페널티가 또 강해져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없는데 뭐 인권에 침해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재는 커.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기업 내부의 인권뿐만 아니라 공급망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저 커피콩 농가에 있는 인권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권까지 포함해서 기업의 인권 침해 여부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인권 분야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뭔가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이 되려고 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이렇게 존중이 돼야지만 이 회사는 인권 경영을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인권에 대한 세부 지표를 볼게요. 인권 경영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관계된 근로자, 고객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일체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및 보호, 그리고 기본 내용으로는 이거 유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차별 금지, 그 다음에 양극화 완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은 이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좀 돌아보라고 고객이나 우리 지역사회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돌아보라. 그래서 환경과 노동자,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해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이게 윤리경영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다 얘네가 보면은 이렇게 다 그게 그거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 시각에서 보면 이거고 저 시각에서는 요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망 관리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협력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협력사가 산으로 들러가는 거 이렇게 관리 좀 잘해라 이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투명성과 보고 기업은 인권 경영 실천 내용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뭐 인권 경영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투명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인권 활동을 이제 모니터링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SG 개별 지표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를 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공개 여부도 하나의 평가 지표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해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좀 공개를 해라.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와서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내재할 수 있도록 내부 사람들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업은 직원 및 공급망 협력사, 애기들까지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같이 인권에 대해서 무장을 해야지 사장님 나 혼자만 무장이 되면 안 돼요. 인권에 대해서 다 무장을 하고 그걸 보호하려는 조직 문화가 갖춰야 됩니다. 자, 취업 집단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에서 국제 인권을 좀 보호하면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쳤는데 관련 협약들이 나왔는데 취업 집단 1번 아동. 그래서 우리는 만 15세 미만, 그러니까 15세 이상부터 일을 시키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연소자라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15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노동 금지 뭐 이런 거 나오죠. 다른 나라도 뭐 연령대는 다르지만 그런 아동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왜? 애들은 이렇게 잘 보호받고 커야 되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책을 아까 그 중동 얘기를 제가 아랍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좀 심해요. 그 다음에 선주민 이게 어디 개발도상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좀 더 선진화된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댐을 하고 뭐 이렇게 우물을 파주 이게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 선주민들은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죠.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선주민들은 보호도 있어야 되고 뭐 근로자 및 노동조합 빨간 동그라미는 진짜 절대로 침해되면 안 되고 침해되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제재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로자 및 노동조합 열심히 제가 떠들었죠. 그다음에 소수자 뭐 종교 언어 정치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안 하는데 이제 좀 소수자라고 하면 뒤에 뭐 외국인이나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령자 한국은 되게 고령자에 대한 제도가 많고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주민, 난민, 생각보다 이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난민 지위 인정받기 어려워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용소에
화성 같은 데 보면 외국인 수용소 있거든요. 있는 사람 많은데 되게 문제예요. 과연 난민을 받아들일 거니까 말 거냐. 그래서 찬반이 많은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들에 대한 그래도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추방당기 전까지는 인격적으로 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성소수자, 기타 이제 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인권 기준이 중요한가? 어디서 일하든 지켜야 될 공통 규칙을 알려주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보통 UN 인권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 인권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ILO의 핵심 노동 기준, 이거 두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약 집단으로 보면은 여성, 장애인, 고령자,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인권 경영과 관련돼서 첫 번째 부분은 이만큼 준비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사례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라 그러셨죠? 네,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